네, 제가 오늘 서울 출장 좀 갔다 오느라고 방송 제작이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어제 방송을 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합니다. 13%대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나머지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혹시 오구TV 구독자님들한테 이건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어제 뽕숭아 학당에서 이찬원의 엄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깜짝 등장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이찬원 엄마가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뽕숭아땅 개교할 때 못 왔잖아요. 네, 그때 코로나가 한창 어떻게 보면 진행될 때라서 특히 대구에 있는 분들이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는 이찬원 엄마도 결국 대구에 그대로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랬는데 못 온서 그때 얼마나 이찬원이 울었어요. 보고 싶었겠죠. 이번에 보니까 8개월 만에 엄마하고 상봉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엄마들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희 엄마 생각만 해도 가끔은 눈물이 납니다. 시골에서 엄마가 이런 표현을 해서 못하지만은 여름철에 가보면은 똥찌개지고 이렇게 걸음 주려고 움직일 때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우리 엄마 생각하면은 늘 고생하던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8개월 만에 어제 엄마와 상봉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참 더 했던 거는요. 네, 요즘 찬원이 엄마가 좀 등장하죠. 상당히 미인입니다. 네, 문틈 사이로 엄마 얼굴이 비춰지고 걸어 내려오는데, 이때 오히려 이찬원에는 먹먹하게 있는데 영탁, 임영웅 이 형들이 더 우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찬원의 엄마 만나는 거에 대한 서프라이즈한 것들이 가슴에 먹먹하게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영탁 또 임영웅, 장민호가 더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정말 이 친구들이 친하게 잘 지내는구나. 정말 서로 마음이 통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요 대목은 이제 하나 접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 카드 심리 분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생 카드를 뽑으라고 해서 이야기를 상담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이찬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것에 대한 짐이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찬원이가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앞서서 이찬원이가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그 주변한테, 특히 임영웅한테 얘기를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그 상담 선생이 딱 집어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청년 시절에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어떡하나 그때 이런 거 두렵죠. 사실은 본인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은 그때는 없을 때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 얘기 듣고 이찬원뿐만 아니라 임영웅도 깜짝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외롭다고 느끼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찬원이 의외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고민을 말을 못한다. 왜? 부모님이 슬퍼하실까봐.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내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예인들이 갖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떠나갈 거라는 거죠. 그런 고민을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고민, 두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즐겁게 놀다가도 끝나고 딱 집에 돌아가는 순간 다시 외로움으로 확 휩싸이는 거. 이게 대부분 또 연예인들이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사실은 이 얘기는 나중에 누구죠? 누구요? 저기 레전드 장윤정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연예인들 특히 여러분들한테 초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3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3가지. 예. 첫째, 유명세가 언제가 첫 유명세가 온다. 왔지요. 지금 유명세가 왔다. 근데 연예인병이다 그게. 이찬원이가 지금 연예인병을 앓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연예인병 올 때 조심해라는 거죠. 연예인병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찬원이 벌써 부모님하고 전화하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 두 번째, 첫 정산의 위기가 온다 그랬어요. 느닷없이 너무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여기서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이때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3번째, 첫 슬럼프가 올 거다.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지만은 이게 계속 갑니까? 어느 순간엔가 내려갈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첫 슬럼프가 올 때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준비를 잘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수렁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장윤정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아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도 이제 인생을 여기까지 살다 보니까는 그렇죠. 잘 될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다시 올라갈 때가 있는데 연예인들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영웅님, 영탁님, 찬원님, 민호님 정말 지금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했지만 초심을 변치 말고 팬들과의 관계도 정말 진솔하게 잘해서 이 소위 말하면은 느닷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이런 것은 겪지 말도록 해야 되지 않나. 설령 심리적 슬럼프가 올 수 있고 마음의 슬럼프가 올 수 있고 하지만 그 슬럼프를 이겨내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어제 장윤정님 그렇게 옛날엔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제 얘기 듣고 아주 실속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했습니다. 네, 다시 엄마한테 와서 어제 제가 앞에 얘기하는 심리상담 얘기를 엄마가 들었잖아요. 옆에 교실에서 다 들었는데 엄마가 어제 엄청 미안했죠. 어린 시절 찬원이하고 같이 가볍게 그냥 연예인 출연하는 거 즐겼는데 스타킹에 나간 뒤에 SBS에 스타킹에 나간 뒤에 자기가 찬원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더라. 다른 부모님들은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막 차량으로 지원해주고 악기로 지원해주고 막 하는데 대구에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말 맞다나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데리고 와서 스타킹 끝나면 다시 버스 타고 내려가고. 그래서 그때 찬원이한테 이거 하지 말자. 연예인 안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누차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이찬원 끼에는 벌써 그게 남아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그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줄 걸. 후회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찬원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외로움을 느끼는 거, 또 느닷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거 연결성은 짓는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을까,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줄 걸, 이런 후회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맞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들 인생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거 있으면 되도록 밀어주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꾸 거기다가 부정적으로 부모님 생각을 집어넣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들 안 듣기거든요. 사실은 그게. 네. 끼가 있는 친구들은 더더욱이나 안 듣깁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어제 방송은 저도 의미 있게 들었고, 특히 장윤정님의 그 촌철살인 3가지 주의할 점, 스타들이 주의할 점, 초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아주 좋은 수업이었다 생각을 하고, 찬원이 엄마 드디어 등장해서 어제 노래도 잘했습니다. 노래 뭐 했더라? 이찬원 역시 그 끼를 받았는지 노래도 뭐 기괴 안 부리시고 잘하신 것 같다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거 있으면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